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백화점에 갔는데 직원이 쳐다보지도 않거나 식당에 들어갔을 때 반기는 얼굴이 아닌 귀찮아하는 표정을 마주한 적. 아니면 자녀들 모임에 갔을 때 할머니는 왜 오셨지? 라는 말에 마음이 상했던 적. 사실 제가 정확히 그런 경험을 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나이 들었으니 멋부리는 것보다 편안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손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항상 할머니처럼 입어요? 할머니는 아직 예쁜데.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옷차림이 바뀌자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 어디서 옷을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죠. 오늘은 제가 깨달은 귀티나는 옷차림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비싼 명품이 아니어도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어도 우리 나이에 딱 맞는 품격 있는 옷차림으로 당당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 들수록 왜 옷차림이 더 중요해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친구 김영숙 씨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들었는데 꾸미면 뭐해? 누가 봐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제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저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저보다 나중에 온 젊은 사람들을 먼저 불렀어요. 일주일 후 같은 병원에 깔끔한 베이지색 바지와 파란 블라우스 차림으로 갔더니 접수 직원이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이 달라지니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입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다른 면도 좋게 보는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쉽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은 우리를 다시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옷차림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제 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이 생겼는데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보내곤 했어요. 제 제안으로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자 한 달 만에 외출 빈도가 늘고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옷차림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옷차림은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전에는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기 부끄러워했지만 제가 신경 써서 옷을 입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제일 예쁘대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인천에 사는 제 친구 정미경 씨는 73세인데도 멋쟁이 할머니로 유명해요. 그녀의 비결은 나이 든다고 검은색, 회색만 입으라는 법 없어. 밝은 색상의 스카프나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노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고 해요. 또 옷을 고르고 코디하는 과정 자체가 두뇌를 자극하는 좋은 활동이라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더 느리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 치장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귀티나는 옷차림의 실제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비싼 옷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선 귀티란 고급스러움이에요. 하지만 이건 값비싼 명품이 아니라 깔끔함, 조화로움,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에서 시작해요. 제가 65세 때 딸의 결혼식에 100만 원이 넘는 비싼 한복을 맞췄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너무 안 어울렸어요. 비싼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제 동창 김순자 씨는 항상 30만 원 이하의 옷만 사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비결은 깔끔함, 색상 조합, 적절한 사이즈였어요. 이제 제가 경험으로 배운 귀티나는 옷차림의 7가지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깔끔함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겨져 있으면 귀티가 나지 않아요.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으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둘째, 색상은 3가지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은 색을 한꺼번에 입으면 산만해 보여요. 기본 색상 2개와 포인트 색상 1개가 적당합니다. 셋째,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허리가 두꺼워져서 타이트한 셔츠보다 여유 있는 튜닉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넷째, 액세서리는 작고 심플하게 하세요. 저는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모조품이라도 괜찮아요. 다섯째, 소재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면, 린넨, 실크 같은 천연 소재가 더 잘 어울려요. 혼방 제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본 아이템에 투자하세요. 자주 입는 기본 아이템에는 조금 더 투자하고 유행을 타는 아이템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옷장 정리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실제로 입지 않는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저는 옷장 대청소 후 코디가 더 쉬워졌습니다. 인천에 사는 저희 친구 박영희 씨는 거울 앞에서 정면, 옆면, 뒷모습까지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어요. 서울 강남에 사는 손미영 씨는 나이가 들수록 덜한 것이 더 많은 거지라는 원칙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작년 손녀 돌잔치 때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 대신 딸의 조언으로 단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브로치를 달았더니 많은 분들이 어머, 옷이 참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라고 칭찬해 주셨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비싼 옷이 아니어도 충분히 귀티가 나 보일 수 있어요. 귀티는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과 세심한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 나이대에 맞는 옷차림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타일링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체형과 피부톤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60대와 70대는 분명 젊은 시절과는 다른 스타일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꼭 올드하게 입을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세련되고 품격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제 친구 이미란 씨는 은퇴 후에도 여러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는데 그녀는 너무 올드해 보이지도 너무 젊어 보이려 하지도 않는 균형이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조언대로 60대 초반에는 무릎까지 오는 A라인 스커트, 여유 있는 일자 바지, V넥 상에 허리선이 드러나는 재킷 등이 잘 어울려요. 나이가 더 들면 편안함이 중요해집니다. 저는 67세 때 무릎 수술 후 하이힐을 포기했지만 편안한 플랫 슈즈도 얼마든지 세련되게 코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70대가 되면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 바지, 드레이프 있는 블라우스, 가벼운 니트 가디건 등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특히 색상 선택이 중요한데
과거에 잘 어울리던 색상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제 경우 60대에는 파란색 계열이 잘 어울렸는데 70대에는 따뜻한 베이지나 연한 코랄색이 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색보다는 중간 톤의 색상이 피부를 환하게 보이게 해준답니다. 이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옷차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녀나 손주를 만날 때는 너무 격식 있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지만 집에서 입는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은 피하세요. 저는 손주를 만날 때 항상 깔끔한 캐주얼을 선택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제 친구 최영숙 씨는 일요일마다 자녀 가족들과 점심을 먹는데 손주들이 좋아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 할머니, 오늘 옷 예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답니다. 경조사는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결혼식에는 너무 화려하거나 흰색을 피하고 장례식에는 검정이나 짙은 남색 등 어두운 색상이 예의를 갖춘 모습입니다. 지난해 조카 결혼식에서 저는 네이비 원피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코디해 어머, 어디서 옷을 사셨어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청주에 사는 제 친구 장미숙 씨는 동창회에 갈 때마다 특별한 브로치나 스카프 같은 포인트, 아이템을 하나씩 착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 즐거운 수다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병원 방문 시에도 옷차림이 중요해요. 이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더 세심한 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전에 사는 제 언니는 정기검진 때 투피스 형태의 옷을 입어 상의를 쉽게 벗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효과적인 쇼핑과 옷 관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쇼핑이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잘 계획하면 효율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쇼핑 전 계획을 세우세요. 필요한 아이템을 미리 리스트업하고 그에 맞춰 쇼핑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저는 시즌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아이템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나 매장을 찾으면 쇼핑이 훨씬 쉬워져요. 모든 매장을 둘러볼 필요 없이 자신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몇 개의 브랜드를 찾아두세요. 저는 세 곳의 브랜드 매장에서 대부분의 옷을 구매하는데 직원들이 제 취향을 알아 추천해주니 더욱 편리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적극 활용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편리해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도움으로 시작해 지금은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일 시즌을 잘 활용하되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것만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캡슐 워드로브도 추천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몇 가지 기본 아이템으로 다양한 코디를 할 수 있게 구성한 옷장이죠. 부산에 사는 제 친구 김순희 씨는 흰색 셔츠, 베이지색 바지, 네이비 재킷 등 기본 아이템만으로 일주일 내내 다른 조합의 옷을 입는다고 해요. 가끔 스카프나 목걸이로 변화를 주면 같은 옷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인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 관리도 쇼핑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옷도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낡아 보입니다. 제 경우 옷을 입고 난 후 바로 먼지를 털고 필요하면 다림질해서 보관합니다. 대구에 사는 제 동창 박영자 씨의 조언처럼 세탁 라벨을 꼭 확인하고 니트는 접어서 보관하며 자주 입는 옷은 옷장 앞쪽에 두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도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니 함께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면 짧은 헤어스타일이 더 생기 있고 관리하기 쉬워요. 저도 70이 넘어서 숏커트로 바꿨더니 얼굴이 작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은 덜한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원칙이 중요해요. 두꺼운 화장보다 가벼운 비비크림으로 피부톤만 살짝 정돈하고 자연스러운 입술색을 선택하는 것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태도가 바로 무시당하지 않고 귀티 나는 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을 넘어서 진정한 귀티와 품격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은 바른 자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나이를 10살 이상 더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반면 똑바로 선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젊음을 보여줍니다. 광주에 사는 제 동창 이정희 씨는 70대 중반인데도 항상 등이 펴진 자세를 유지해요.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씩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 어깨,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가 모두 벽에 닿게 하는 스트레칭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연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엄마, 요즘 키가 커 보여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세 교정을 위한 간단한 습관으로는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앞으로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꾸준한 가벼운 운동입니다. 부산에 사는 제 동생 박미영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한 후 혈압약 용량도 줄고 체중도 감량했다고 해요. 저는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5분만 해도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요. 운동할 때도 헐렁한 트레이닝복보다는 적당히 몸에 맞는 운동복이 더 보기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긍정적 마인드와 표정 관리입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표정이 어둡다면 효과가 반감돼요. 미소 짓는 얼굴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젊어 보이게 합니다. 송파구에 사는 제 이웃 김명희 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은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저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합니다. 강제로 웃다 보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안면 근육이 단련되어 얼굴 처짐도 예방할 수 있어요. 표정 관리를 위한 간단한 운동으로는 입으로 아, 에, 이, 오, 우를 크게 발음하거나 양손바닥으로 볼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3가지 핵심 습관은 옷차림과 함께 진정한 품격을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3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경험한 일이 있어요. 호텔 직원이 저를 VIP 고객으로 착각해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는 바른 자세와 밝은 표정,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세, 표정, 옷차림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기 관리가 진정한 나이를 결정하니까요. 지금까지 귀티나는 옷차림과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주변의 반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당당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로 여는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